발로슨 칙칙한 기사는 가라 발칙한 경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신박한 경제 이야기 들려드릴 겁니다. 자, 오늘도 어김없이 머니투데이 방송 권순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상식에 반대는 말은 욕심이라고 생각하는 상식주의자 권순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시장을 읽는 남자 이주호 앵커입니다. 자, 오늘부터 좀 새로운 걸 기획을 하셨더라고요. 기획은 아니고요. 제가 재밌게 보고 있던 네. 그 칼럼의 네. 저자를 모시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좀 이렇게 부탁을 좀 드렸어요. 네네. 이게 컨셉이 참 재밌는데 뭐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을 덕후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유난히 숫자를 좋아하시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권 기자. 저도 좋아하긴 하지만 숫자 덕후들이 좀 네네.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숫자라는 것은 어떤 세상이라는 걸 볼 때 이렇게 개별적으로만 보기는 쉽지만 이걸 통틀어서 보긴 좀 어렵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을 숫자로 표현한 것이 보통 이른바 통계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네네. 데이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걸 통해서 세상을 보게 되면은 뭔가 우리가 좁은 시선에서 보던 것과 다른 실제가 드러나기도 하거든요. 그래요? 예. 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서울 집값이 비싸다, 안 네. 비싸다 얘기할 때도 내가 느낄 땐 항상 비싸지만 아니, 비싸죠. 근데 역사적인 통계를 보게 되면은 그렇게 비싸지 않다. 주식보다 네. 많이 안 올랐는데 그런 데서 굉장히 충격을 받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오히려 숫자를 통해서 세상을 보면은 내가 체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진실에 가까운 세상을 볼 수 있기도 해요. 그래가지고 오늘 제가 이제 초대를 드린 분은 그 한겨레 신문에서 차트 읽어주는 남자를 연재하고 계신 신현우 위원님을 제가 모셨습니다. 네, 자, 이 자리에 저희가 신현우 위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신현우라고 하고요. 위원님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네네. 드리면은 그 삼성 KPMG에서 그 컨설팅 업무를 조금 하시다가 국회에서 굉장히 영향력 강한 네. 그 입법 정책을 모두 다 보면서 이거는 의원들 통과시켜. 의원들 이건 안 돼. 라고 이제 자문을 하시는 정책 자문 역할을 하시다가 지금은 이제 차트 읽어주는 남자를 연재하고 계신데요. 야구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들어보려고 모셨어요. 제가 농담 한마디 하고 싶었는데 껴들 틈이 없네. 다들 이렇게 말씀들이 많으셔서. 정말 재밌는 게 야구를 데이터의 예술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네. 야구는 그 그라운드에서 벌어지는 모든 행위가 기록이 네. 되고 그렇죠. 이걸 다 데이터화해가지고 그냥 거의 그 모든 스포츠를 통틀어 데이터가 제일 잘 정리가 돼 있는 종목이 또 야구예요. 그래서 그 야구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내놓으신 그 다양한 이야기들이 네네. 진짜 이게 그 사람들이 일부러 그랬나? 아니 모르고 그랬나? 왜 그랬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얘기들을 좀 들어보려고 신 박사님께 네. 부탁을 좀 드렸습니다. 그럼 오늘 야구에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 건가요? 네, 일단 우리 권 기자께서 말씀하셨는데 야구 특징을 먼저 짧게 말씀드릴게요. 네. 우리 스포츠가 야구, 축구, 농구, 격투기 온갖 게 다 있지 않습니까? 다 있는데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데이터 분석을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게 야구입니다. 네. 1840년대부터 야구 통계는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1840년이요? 1840년대부터 지금 그 기록이 있어요. 그거 우리나라 조선시대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거의 한 150년, 160년 전 이전부터 미국에서는 야구 통계가 초보적이지만 있었고 네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야구 덕후가 계신지 잘 모르겠는데 네, 그냥 좋아하는 정도지. 예, 저는 사실은 지금은 아닌데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때 야구 덕후였어요. 그래가지고 뭐가 있었느냐 하면 가끔 그 야구 덕후들 보시면 이렇게 스코어북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한 페이지짜리로 야구를 분석하는 차트가 있어요. 그거를 제가 초등학교 때 거기다가 이제 스트라이크, 볼, 안타 이거를 기록을 했던 게 있는데 이 기록지가 언제 만들어졌느냐 하면 1870년대에 만들어진 거예요. 40년에 일단 시작했고. 했고 1870년대 만들어진 시티지였는데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1970년대거든요. 100년 동안 똑같은 게 있었던 거예요. 80년대 아니시고. 70년대. 제가 70년대 초등학교 다녀서 70년대 했으니까 거의 100년 동안 전 세계의 사람들이 똑같은 시티지에다 기록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많은 데이터가 이제 축적이 돼 있었겠어요. 네. 굳이 변형하지 않아도 전 세계에 있는 그렇습니다. 데이터를 나래비를 세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다가 이게 질적인 변화가 한번 이루어지는데 네네. 예. 그게 언제냐면 2000년대 초반에
미국에서. 그나마 최근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때 뭐가 이루어지느냐면 이제 전자공학, 데이터 분석, 컴퓨터, 레이저 예, 예. 이런 게 하면서 뭘 하기 시작했냐면 실제로 공을 촬영하기 시작했어요. 오. 2001년부터요. 네네, 예. 네. 미국의 7개 구장에다가 카메라를 요소요소에다가 설치를 해가지고 투수가 던진 공이 이 캐쳐의 밑에 올 때까지 뭐 속도가 얼마였고 어느 위치로 갔고 이거를 다 이제 그때부터는 이 우리 같은 이제 기록자가 기록하는 게 아니라 예. 카메라가 기록을 하고 그래서 컴퓨터로 바꾸는 작업이 2001년부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서. 심판들이 되게 부담스럽겠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게 2001년도에 시작을 했고 이게 그 기계가 3단계로 발달을 하는데 네. 그 처음에 등장했던 기계가 퀘스텍이라는 기계였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2008년도에 다시 말하자면 차세대 기록 시스템으로 변경을 합니다. 그게 피치 FX라고 하는 시스템이었는데 이거는 거의 대부분의 미국 구장에는 다 깔립니다. 그리고 정확도가 어마어마하게 높아져요. 그리고 2017년에 드디어 미국에서는 3세대로 변경을 합니다. 트랙맨이라고 하는 시스템인데 트랙맨. 이때 지금부터는 이 트랙맨 시스템은 뭐 거의 우리식으로 하면 정확도가 1cm 이내예요, 오차가. 그러니까 이 야구공 크기가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뭐 오류에 대한 걱정은 거의 하지 않고 모든 공에 대해서 이제 적어도 이제 미국에서는 완벽한 기록을 했고 그러면 이렇게 기록을 하게 되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그러니까 포수가 보면 투수가 공을 딱 던지면 네. 포수가 볼인데 받아갖고 스트라이크 속에 싹 맞습니다. 옮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런 거는 이제 뭐 얄짤없겠네요. 그렇습니다. 기계가 하는 걸로는 이제 뭐 아까 말한 1cm 단위로 하니까 네네. 예. 뭐 이거 완벽한 이제 정확도로 이 스트라이크인지 아닌지 속도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실제로는 저희가 오늘 주로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스트라이크 볼 판정 때문에 그런데 네. 이거 예. 외에도 이 타구가 어디로 날아가는지 심지어는 투수의 공의 회전수까지도 정확하게 계산을 해요. 그래서 이게 뭐 이제 뭐 너클볼인지 커브인지 싱커인지 다 완벽하게 지금은 기록이 되고 있는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오늘 할 이야기는 스트라이크와 볼을 중점적으로 네, 말씀하신다는 맞습니다. 거죠? 맞습니다. 판정, 스트라이크와 볼 판정. 판정. 네, 그 데이터로 보면 뭐가 좀 달라요? 다릅니다. 이 첫 번째로 생각해본 의심은 이거였습니다. 뭐냐면 편견이 있느냐. 편견? 심판이 예를 들어 네네. 만약 우리나라라면 우리 한국에서의 편견은 몇 가지 있지 않습니까? 지역 감정. 예. 네. 학견 뭐 이런 거잖아요. 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설린상고 출신의 심판은 설린상고 출신의 투수에게 유리하게 판정을 내려주는가? 이게 예를 들면 이건 학견일 거고 아니면 큰 문제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지역으로 한다면 네. 전라도 경상도 경상도. 혹은 네네. 전라도 출신의 심판은 해당 지역 투수에게 유리하게 판정을 내릴 거냐? 이거 라는 진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네네. 이거 정치 문제 될 것 같은데 이건 아니, 진짜. 이거는 예. 제가 그래서 일단은 먼저 미국 걸 말씀드릴 텐데 네네. 미국에서 똑같은 의심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네. 미국에서는 가장 큰 문제가 우리처럼 학연과 지연은 아니고 예. 인종 아니겠습니까? 백인 인종이 네네네. 다르지. 예. 백인 백인은- 심판은 백인 투수에게, 흑인 흑인 심판은 심판은 흑인 투수에게 투수에게. 혹시 유리하게 판정을 내리나? 라는 거를 조사를 해보자. 그건 진짜 예민한 문제. 예민한 문제입니다. 예. 엄청나게 예민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실제로 조사를 했어요. 예. 네. 그걸 조사를 한 사람이 누구냐면 텍사스 대학의 경제학자 중에 데니얼 해머맷이라고 아주 유명한 경제학자예요. 이 사람이 뭘 조사했냐면 이걸 조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2004년도부터 2008년도 예. 사이에 4년 동안에 투수가 던진 공 중에서 네. 야구 심판이 개입하지 못하는 게 몇 가지가 있겠죠. 일단 치면은 그때 스트라이크 볼 판정은 없어요. 네네. 그렇죠. 예. 두 번째로는 치지는 못하더라도 헛스윙을 해도 판정은 없어요. 그냥 그건 그렇죠. 스윙이에요. 스윙이니까. 예. 그럼 판정을 심판이 내리는 거는 투수가 밑에 던진 들어갔을 공 중에서 타자가 기다린 공입니다. 네네. 예. 이거 350만 건을 350만 건을 조사를 해봤어요. 거기도 숫자 덕분에. 네. 그 350만 건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때는 이미 카메라로 다 촬영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요. 네네. 예. 그 350만 건을 자료를 받고 이거를 어떻게 했냐면 아까 말씀 이렇게 이게 스트라이크 존이면 네네. 네. 어떤 공은 한가운데 들어가는 공이 있고 네네. 예. 어떤 공은 이렇게 아슬아슬한 스트라이크가 네네네. 있고 예. 완전한 볼이 있고 네. 예. 아슬아슬한 볼이 있었을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스트라이크 단순한 스트라이크 볼이 아니고 가운데에서부터 얼마만큼
어떤 위치에 스트라이크냐, 어떤 위치에 볼이냐까지 다 정리를 했어요. 네네. 왜냐면 그걸 다 촬영을 해놨으니까. 그렇죠. 예, 예.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투수의 인종도 다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네네. 예, 투수의 인종도. 네. 예. 그리고 심판의 인종까지 다 정리를 했어요. 네네. 데니얼 해머메 씨가 이걸 했더니 놀랍게도 거의 모든 경기에서